네, 글로벌 증시의 이슈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글로벌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의 쇼크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중동의 긴장감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얽힌 이 이슈들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지금 주말에 투자자들이 아마 미국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추가 급락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반도체를 지금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말에 지인들 만났더니 전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물어봅니다. 작년에는 물어보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너 10만 원대도 물어본 사람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30만 도니까 다 물어봅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작년엔 주로 2차 전지를 물어봤는데 지금은 반도체를 물어봅니다. 반도체 많이 올라갔구나. 단순한 거죠. 이렇게 투자라는 것은. 그래서 조정받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증시가 이미 지난 목요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잠깐 급락했다 아침에 다시 올라와서 종가로 밀렸는데 이미 그때부터 반도체는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이라 추세 하락이 아니라 차익 실현 하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이해를 해야 될 게 반드시 큰 흐름에서 지금 현재는 AI 혁명 시대다. 저 혁명 시대가 아직 끝나지 멀었습니다.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 단계인데요.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도체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비싸니까 천천히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투자를 멈춘다든지 투자를 줄여버리면 경쟁업체에서 줄이는 쪽이 있다면 그거 줄이는 쪽은 바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뒤처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란 것은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보면 하이퍼스케일러, 오라클뿐만 아니라 대다수 이제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쪽은 자금 조달이 금리가 비싸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자금 조달에 문제 없이 조달을 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구축해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다음 세대에 주도하는 그런 것을 만들 거로 보입니다. 계속. 그래서 잠깐 우리가 반도체가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반도체 피크아웃이라든지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격이 급락하면 대다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그래서 크게 흐려본 그건 아니라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특히 실적 발표 차익 실현된다. 차익 실현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되지. 그리고도 반도체를 사야지 이렇게 하면서 급락했을 때 실제로 급락은 못 사게 되는 거죠. 이미 시장이 불안 심리를 같이 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빠지지 말고 자기 갈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급락했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많이 빠졌지만 지금 특히 이번에 전체 일제 급락한 것은 고용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고용보고서 5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보다 2배, 예상치 96,000건이었는데 17만 2천 건 2배 나왔죠. 그러면 연준에서 이번에 FOMC에서 금리 매파적으로 흘려서 금리 연말 정도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 고성장 섹터 AI 혁명 수혜주를 볼 때는 금리는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지금 단기 금리가 4.16 정도 이렇게 와 있는데요. 단기 금리도 지금 10년물 금리 5.5까지 갔죠. 그런데 10년물 금리 단기 금리도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10년물 금리는 6%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단기 금리도 마찬가지고 추세적으로. 그래서 금리도 올라간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기고 그래도 빅테크 기업의 성장은 꾸준히 된다.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무 이제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투자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도 이제 먼저 반도체 빠진 촉발은 전체적 피크아웃 우려도 있지만 그보다도 처음에 보시면 실적이 나오면서 브로드컴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제 가이던스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여러 대 전력이라든지 이런 게 그다음에 이런 공급이 우려가 있고 하니까 좀 늦어진다는 거죠. 실적이 계속 증가 속도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으면서
차익 실현에 몰렸습니다. 우리가 미국 증시를 이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간접 투자 위주로 거의 미국도 70% 정도가 3분의 1가 간접 투자. 간접 투자라는 것은 펀드 매니저가 주로 거래를 하죠. 개인들이 돈을 뭐 이렇게 넣으면 현금을 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은 대다수 주식으로 바로 제가 펀드에 가입하자마자 주식으로 바로 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빠지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적이 나올 때 실적이 좋게 나와서 급등을 하게 되면 이때 펀드라 있는데 일정한 현금 비중을 다시 다시 팔아가지고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게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일부적으로 차익 실현이 몰리게 됩니다. 실적자 올랐을 때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하루에 너무 급락했죠. 차익 실현이 몰리는 상태고 급락하니까 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래 실려 있고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됩니다. 꾸준하게 실적 우상향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수정을 해주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비중이 8%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시가총액 가장 높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지 않고 조정해줘서 30개 종목을 조정해 주니까 10% 빠졌다는 것은 대다수가 평균적으로 10%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도 빠지고 다른 건 다 비슷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지수가 이렇게 보면 반도체 지수, 반도체 피크아웃이 된다면 이 반도체 필라델피아 추세 하락을 하겠죠. 하루에 이렇게 마이너스 12% 정도 빠졌건 고점 대비.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이렇게, 평이한, 플랫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급등락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술적 지표가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크게 보면 이 쌍봉이 나왔습니다. 쌍봉은 나왔죠. 이것은 조정이 깊어진다. 그래서 이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번에 여기서는 한 마이너스 18% 정도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18% 정도. 이번에는 이거 이상으로 빠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30% 내외는 빠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14,000에서 30% 정도 빠지면 이 지수는 거의 9,000 때, 10,000포인트 깨져야 된다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러면 지금보다도 한 20% 빠지는 거죠, 추가로. 20% 빠지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추세 하락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차익 실현이 몰리면서 같이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스페이스X가, 금요일날 상장되죠. 그러면, 이제 기술주들은 어느 정도 자금 마련해서 거기에 전체 시장 유동성이 한 5%를 흡수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주 관련된 주식은 기본적으로 한 30% 내외는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반등을 한다. 그리고 이게 워낙 오른 상태.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보시면, 국내 주식 중에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보시면, 지금 어제는 플러스 났는데요. 이게 219만 원 가면서 올해 가장 많이 올라온 대형주 우리나라 주식인데요. 161만 5천 갔잖아요. 거의 한 30% 빠지고 반전해 줬습니다. 일봉상으로. 자, 그래서 물론 가닥이 돌파하는 것보다 시간이 다시 걸립니다. 이것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 미국 주식도 되돌림 현상은 지금 아직 추가 하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시면 여기서 지금 빠졌으면 22% 정도 빠졌는데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10%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725달러 정도, 한 730달러가 아니라 한 720달러 내외, 720달러 내외까지 빠져야 된다. 그러면 또 급반등하고 또 이렇게 등락을 좀 하면서 조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지금 한 100포인트 이상, 100달러 이상, 100달러 이상 빠진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한 15% 정도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급하게 우리 국내 증시도 반도체는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현재는. 물론 가지고 있는 거 추세는 문제가 없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단일 종목 반도체 메모리에 있으니까 이게 보시면 24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지금 40만 원 빠져도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 180만 원 내까지 충분히 내려와야 됩니다. 앞으로도 10% 빠져야만
반전해주고 이번에 삼성 하이닉스는 레버리지 ETF 때문에 그게 지금 충격적으로 하이닉스는 많이 크게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추가 손실을 하고 포기할 정도 돼서 해야만 끝까지는 빠질 거로 보여서 추가 하락에 대한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차익 매물이 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리스크 그래도 급 반전은 지금 팔 때가 아니라 내려간 확인하고 다음에 고점 돌파 못하고 계속 시간 있으면 그때 해도 되기 때문에 따라가서 매도할 필요는 없이 보유했다가 반전도 쉽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반전할 때 뭐 비중이 많으시면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또한 이제 반도체가 뭐 공급 증가라든지 중국 공급 증가,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수요가 늦춰진다든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를 하이퍼스케일러든지 투자를 늦춰버린 순간 뒤처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아무리 금리가 비싸게 계속 올라가더라도 회사채로 조달하든지 유상증자를 해서 조달하든지, 지금 미국의 뭐 유상증자 이야기가 뭐 여러 종목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정자를 해서라도 자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자할 때가 기회다. 성장이 문제가 없이 우상향을 하면 정자가 바로 정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의 고성장이 뭐 2차전도 막장을 그랬듯이 그런 의미로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고성장 섹터는 실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양자 컴퓨터 신규 상장인 뭐 시가총액 높죠. 아이온큐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컨티넘 보시면 첫날 상장하면서 올라갔다가 이게 바로 빠져서 이제 공모가 이하로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고성장 세트도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가을까지 우상향을 한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번 주 중순까지는 약세장을 보고 주 후반부터는 다시 돌아설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전략을 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오전 11시 반에 거인의 시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모닝 인사이트였습니다.